이 아르고스가 되게 특이해요. 눈이 100개나 달려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때도 눈 2개는 꼭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100개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지러울 것 같죠? 그 안과에도 아르고스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아르고스에서 이름을 딴 것 같아. 어쨌든 고대 그리스로부터도 이렇게 본다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과라는 과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하나의 의학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영 원장님의 큰 처남이고요. 전북대 윤리교육과의 구교성 교수입니다. 네, 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를 나왔고 킹스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열심히 교직에 계시면서 연구를 하고 많은 논문을 쓰시고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랑 자연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냥 둘둘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약간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몇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전공은 서양 고대 철학, 그 중에서도 이제 윤리학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이 있기 전에 먼저 이제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제우스 나오고 포세이돈 나오고 하는 그 신화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르고스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최고의 신이 제우스는 사실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굉장히 바람둥이라서 하루는 제우스가 이제 이오라는 예쁜 여자를 보고는 이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는 이오랑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그걸 이제 알고 그 현장을 덮친 겁니다. 덮쳤더니 이제 제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자기 애인 이오를 이제 암소로 바꿔버려요. 근데 헤라도 이제 눈치가 장난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채고는 요 바람 피다가 그 소로 바꿔놨구나 하고는 이제 소 너무 예쁘다, 제우스 놔주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를 줬는데 이오가 변한 소를 데리고는 헤라가 자기의 이제 신복인 아르고스라는 친구를 시켜서 이 암소를 이제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도록 합니다. 이 아르고스가 되게 특이해요. 눈이 100개나 달려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때도 눈 2개는 꼭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계속 이렇게 소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자기 애인이 그렇게 이제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제우스도 자기 신복인 헤르메스라는 애를 보내가지고는 아르고스를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이오를 구출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헤라는 이제 자기 신복 이 아르고스가 자기 때문에 이제 죽고 말았으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나머지 아르고스의 눈 100개를 빼가지고는 공작의 깃털에다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의 깃털에 있는 요 눈 모양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에 보면 이렇게 그 꼬리를 이렇게 활짝 펼치면 굉장히 화려한데 막 눈 모양 이런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데 그게 아르고스의 눈을 붙여놓은 거구나. 네, 그게 이제 신화 이야기죠. 네, 눈이 100개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지러울 것 같죠? 곤충들도 겹눈이라는 게 있는데 잠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눈이 막 여러 개가 있지만 사람보다 시력이 훨씬 떨어지거든. 그리고 눈이 만약에 너무 많으면 이게 눈이 다 움직인다고 하면 한 군데를 봐야 한 가지의 사물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눈이 따로 놀면 그 사물이 막 2중, 3중으로 보이고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어서 눈은 딱 2개가 좋은 것 같아요. 한 눈으로 보면 입체시라고 해서 공간감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눈만 가리고 보면 그냥 사진은 우리가 거리감을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눈이 2개로 해야지 이중시 거리감, 공간감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 안과에도 아르고스라는 그런 장비가 있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아르고스에서 이름을 딴 것 같아. 그 눈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눈 길이라든지 각막의 모양이라든지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비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
그래서 그게 아마 아르고스 이름을 따온 것 같고 사실 안과에서 굉장히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장만했다, 새로 이제 뭐 갖췄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또 되게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이 핸드폰도 이제 몇 년 이렇게 남들 바꿀 시기가 돼도 이제 바꾸지 않고 버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사실 아닐 텐데 그 원래 보통 그 다들 안과들이 그렇게 장비를 많이 교체하고 바꾸고 하나요? 아니면 특별히 첫눈에 안과에서 그러니까 최신 장비들 많이 들여놓으시는 편이세요? 내가 원래 좀 장비 욕심도 많고 좀 새로운 장비를 사실 많이 써보고 싶기도 한데 이건 이제 사람의 눈에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제 수술과 관련된 장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정교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최신 장비를 좀 무리해서라도 도입을 하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감각 기관 중에 그러니까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뭐 맛을 보는 혀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어떤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내는 감각 기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시각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감각, 오감, 뭐 육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이 가장 중요한 부분 거의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눈이 달린 그런 괴물들을 형상화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또 말씀해 주셨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사실 이렇게 이 눈이라는 감각이 진짜 뭔가 특별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플라톤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는데요. 플라톤 그러면 이제 딱 듣고 이제 드시는 생각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데아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렇게 보다라는 뜻의 동사인 이데인이라는 것부터 이제 왔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제일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다 이렇게 보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왔다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고대 그리스로부터도 이렇게 본다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과라는 과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하나의 의학 분야라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로부터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력 교정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렵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인간 어떤 그 다음에 더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흐름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보캅 같은 경우에요. 얼굴하고 뇌 약간만 남고 온몸이 다 로봇으로 이제 바뀌어서 결국에 이제 어떤 인간 수준을 또 뛰어넘는 굉장히 뛰어난 경찰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향상? 뭐 증강? 같은 이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눈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영원히 어쨌든 계속 잘 보고 계속 이제 또렷한 시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윤택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력 교정술도. 수술을 꼭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삶의 어떤 뭐 생사와 직결되거나 병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안경을 벗고 싶고 벗고 잘 보는 건 삶의 질을 높인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사실 좀 아직도 너무 어려운데 네. 서양 역사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중세라는 시기에 교회의 권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신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사유한 어떤 흐름.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안과들을 알아본 거예요. 첫눈에 안과 원장님이 제일 잘생겼군 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력 교정술을 받으러 온다 라는 선택을 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첫눈에 안과가 가장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25,000번 이상의 이제 수술을 집도하셨고 경력들을 갖고 계시고 라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이게 옳은 판단이다 라는 이제 두 가지 판단의 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보다 첫눈에 안과 원장님이 제일 잘생겼네 보다 뒤에 있는 첫눈 안과 원장님들이 요런 사유로 보니까 제일 이제 실력이 있으시다라고 판단해서 첫눈 안과 선택해서 시력 교정을 받는 게 너무 합당하더라고.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의 중심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히 이제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의 어떤 경향을 이제 벗어나서 아니다. 왜 신이 중심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나, 생각을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놓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휴머니즘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대가 시작된 지도 사실 뭐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때와는 다른 이제 과학의 어떤 발달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휴머니즘의 일종이다. 라고 계속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이 좀 더 발달하면 앞으로 이제 시력이 2.0, 3.0, 5.0이 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